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자, 오늘은 최평국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세무 전문가 최평국 회계사입니다. 네, 자, 최근에 이슈가 되는 크리에이터 세금과 관련해서 절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먼저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 올린 뷰티 콘텐츠 SNS에서 반응 엄청 좋더라. 이번 뷰티 방송은 수능이 끝난 여고생들이 좋아할 만한 꿀팁 화장법을 컨셉으로 제작해봤어. 팔로워 숫자도 벌써 수십만 명에 이번에 광고 소비 요청도 들어왔다며? 그래서 그런지 좋아요랑 조회수가 팍팍 올라갔더라고. 구독자 수도 많이 늘었고. 부럽다 야. 내 먹방 콘텐츠는 죽쓰고 있어서 걱정인데. 근데 표정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다른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세금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날아왔어. 내 수입 금액이 1억이라고 하더라고. 그래? 포인트 환전할 때 세금을 떼던데? 추가로 세금 내는 게 또 있어? 나도 잘 모르겠어. 세금 신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방송 준비하느라 이것저것 쓴 돈도 꽤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전혀 안 잡혀. 어쩌지? 요즘 뭐 연예인만큼이나 인기가 많다고 하죠. 뭐 이사배, 대도서관.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인기 유튜버들입니다. 요즘에 10대나 20대 사이에서 유튜버가 희망 직업 순위 뭐 1위까지 한다라고 하죠. 예. 네. 자, 이렇게 뷰티, 먹방, 게임 같은 자신만의 컨텐츠를 제작해서 SNS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는 이들을 창작자 또는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타 크리에이터들의 수입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크리에이터 창작 활동을 해서 수입이 있다면 회계사님, 수입이 있으니까요. 세금을 신고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크리에이터는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자신들이 만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SNS 채널을 통한 광고 수입이나 시청자가 제공하는 포인트 등이 크리에이터의 주된 수입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크리에이터는 해당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네. 최근에 국세청에서 유튜버를 비롯해서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에 대해서 세금 추징을 하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역으로 그동안은 그 크리에이터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었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최근 언론에 크리에이터 세금 이슈가 기사화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외국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크리에이터에게 수입을 지급하는 SNS 채널이 국내 회사인지 아니면 외국 회사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 납부 절차가 달라지는데요. 국내 회사의 경우 크리에이터에게 수입을 지급할 때 세금의 일부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반면 외국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국내 SNS 회사는 크리에이터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으나 외국 회사는 신고 없이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유튜버 등 외국 SNS 채널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은 개별적으로 국세청에 직접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회사를 통해서 지급되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죠. 국내 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가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국내 SNS 회사를 통해 수입을 받는 크리에이터는 별도로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크리에이터는 SNS 채널을 통한 광고 수익 이외에도 행사 수익이라든지 제품 홍보 수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의 누진세율 구조상 이들 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회계장부를 작성해서 비용을 인정받는 것인데 그래야 과세소득을 낮춰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부 스타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는 복잡한 세금 문제, 광고 계약 등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해 관리를 받기도 합니다. 네, 장부를 작성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장부를 작성해서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세금의 차이가 얼마나 나게 됩니까? 앞선 사례를 살펴보면 수입 1억 원에 콘텐츠 제작 비용을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서 대략 770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세금 차이가 큰 이유는 장부 작성을 하지 않으면 비용 인정이 어렵고 무신고로 인해 가산세 항목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장부 작성을 통해 비용을 인정받아라. 크리에이터들이 세금 신고 때 비용으로 인정받아 만한 항목은 어떤 것들이 그럼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콘텐츠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네. 앞선 사례의 뷰티 크리에이터의 경우 방송 제작을 위한 화장품 구입 비용, 영상 촬영 장비, 콘텐츠 편집 비용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법상 인정 가능한 적격 증빙을 보관하셔야만 가산세를 내지 않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챙기고 세무서에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특별히 크리에이터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적격 증빙을 잘 챙기는 것과 더불어 예. 부가적인 수입이 누락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품 판매, 광고 촬영, 후원 등을 크리에이터의 부가적인 수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 수입이 누락되면 세무조사 시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적으로 가세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반드시 회계장부를 작성하시고 필요에 따라선 전문가의 자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1인 크리에이터들도 있겠지만 뭐 앞서 언급했던 이사배나 대도서관 같이 이른바 스타 크리에이터들은 뭐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불리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신의 방송을 도와줄 뭐 직원들도 고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겠습니까? 네, 유의할 사항이 있고요. 직원을 고용하는 스타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된 사업장 명의로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크리에이터들은 본인의 수입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에 뭔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직원 고용도 가능하고 세법상 감면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도 있지만 뭐 특정 매니지먼트사에 소속이 돼서 활동하는 그렇죠. 그런 크리에이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또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매니지먼트 회사에 소속된 크리에이터들은 일반적으로 동영상 편집과 또는 광고 계약 에이전시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네. 약정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합니다. 이때 매니지먼트 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역시 회계장부를 작성하면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니지먼트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크리에이터별로 사업자 등록 여부 또는 세금 정산 절차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콘텐츠 제작을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해서 복잡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 절세 솔루션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첫째, 수입과 비용을 장부에 정확히 작성하고 매년 5월 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세금도 줄일 수 있고 가산세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콘텐츠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세법상 비용 인정이 가능하며 비용 지출 시 신용카드 거래 내역 등의 적격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누락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NS 채널을 통한 광고 수입을 비롯한 다양한 수입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누락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크리에이터들에 관한 세금 줄여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평국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